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실판이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잠깐 멈췄다는 얘기죠. 네. 이메일 질문이 이제 다 끝이 나서 또 모르겠어요. 또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끝이 나서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초콜릿 공장. 여기에 이제 윌리 원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 이 찰리라는 아이, 이 집에서 이 영화 안 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보신 분들은 어쨌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아, 이 얘기가 초반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이후에 뭐 원커인가 이런 영화가 또 나오긴 했는데 이건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이 찰리라는 아이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엄마의 아빠와 엄마, 그러니까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죠. 그리고 아빠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찰리. 이렇게 한 집에서 이 네 명의 어르신은 침대에서 진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 계시고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는 거기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천장이 뚫려 있고 이런 집에 사는 찰리의 이야기였고 원커라는 사람은 초콜릿 공장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어요.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고 그래서 아버지는 치과 때문에 이빨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초콜릿이든 사탕이든 이런 걸 절대 못 먹게 하는 아빠였죠. 그런 아빠에게서 자란 원커라는 아이가 어느 날 초콜릿을 맛보고 진정 그 맛을 너무나 스위트한 그 초콜릿을 보고 초콜릿 공장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뭐 세계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영화의 가장 핵심 내용,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는 어, 뭐 골든 카드인가 그거를 해가지고 5명의 아이들을 초콜릿 공장에다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그 공장에 온 5명의 아이들이 아이로서의 가장 안 좋은 점을 하나씩 가진 아이들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지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있었고, 먹는 거, 그러니까 식탐이 많아서 모든 거를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었어요. 개 중에 게임광도 있었습니다. 예, 뭐 이래가지고 이런 아이들 중에 찰리가 선택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이 소중함을 또 얘기한 그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초반에 딱 비친 내용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이 원커라는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초콜릿을 만들어내는데 이 초콜릿 공장에 이 엄마의 아버지였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아빠 쪽이 아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찰리의. 이 할아버지가 초콜릿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 원커라는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초콜릿 개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입에서 알이 깨지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사업가적으로 그 사업가의 마인드를 하나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이 아빠는요, 찰리의 아빠는
치약 공장인가를 다니고 있던, 치약 공장 맞을 거예요. 이 공장을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치약 공장이 자동화 기계를 도입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일자리, 이 아빠의 일자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예, 파이어를 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찰리는 그 골든 티켓을 갖고 이 할아버지, 예전에 일했던 할아버지와 가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처음에 이제 그 보호자랑 같이 들어갈 때 원커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는 예전에 원커 이 초콜릿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커가 바로 하는 얘기가, 혹시 제 정보 여기서 한 모든 뭐 기술이나 이런 거를 빼돌렸나요? 이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자, 사업가의 마인드와 예, 근로자의 마인드가 여기서 나와요. 예, 그리고 사업가는 어떻게든 예, 인건비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인건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잃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다행히 이제 이 아빠는요, 원래 치약 뚜껑을 만들던 사람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치약 뚜껑을 이제 자동화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가 됐냐면, 이제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화 기계의 보수를 맡은 그런 일을 이 아빠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해낸 거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제게 보였던 그거는 뭐냐면, 사업가는요, 늘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비용을 사실은 줄이려고 하죠, 비용을. 그죠? 근데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가든 이거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죠?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느냐? 요새 이거를 많이 보죠. 요새 무인 매장 많아지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네, 2025년도에 드디어 이제 시급 인건비가 최소 인건비죠. 최소 시급. 네, 그게 드디어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1030원인가 시작됐죠. 네, 이제 인건비가 계속 해마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똑같이 계속 가게 되면 비용은 점점점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같은 사람을 썼을 경우. 그래서 이제 무인 매장들이 나오고 했던 이유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이었거든요. 무인 매장 나오면 뭐 누가 도둑질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차라리 도둑질해 가는 게 인건비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네. 그 손실을 감수하는 게. 그래서 지금 무인 매장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군데 지금 여러 가지 무인 매장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무인 매장도 골치 아픈 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인건비보다 훨씬 싸다는 게 지금 사회적인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사회 지배, 이렇게 오타가 지배적인 생각. 그러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인건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예, 최소 시급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법이니까. 그래서 근로자가 사업자가 인건비를 줄인다는 얘기, 근로자로 보게 되면은 일자리를 잃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힘든 일이나 들어온 일, 3D 업종 이런 것들을 안 해요. 힘든 일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외국인들은 하죠. 네, 외국인 노동자는 해요. 심지어 이제 해외에 대한 그 통신이나 이런 게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예 소통을 하고 그쪽에서 근로자를 거기서 그냥 쓰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진짜 별의별 노력을 다 하는 거죠. 삼성이 왜 우리나라에다 자꾸 공장 만들지 않고 저기 베트남에서 있다가 베트남 이번에 빼버리고 또 딴 데로 옮기고 왜 이럴까요? 네.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공장 하나 세우는 거를 버리고 딴 데로 갈 만큼 인건비의 문제가 비용이 크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선 이제 사업가와 근로자 간의 서로의 반대의 생각이 견해가 계속 부딪히게 될 거고 앞으로 점점 자동화가 되고 AI가 되고 지금 AI뿐만이 아니라 전산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저기 뭐야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이제 통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기술 발전이 일어났고 무인 매장들이 늘어났고 그때 이제 사람 접촉 비접촉으로 이제 하면서 무인 매장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예,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잃게 됐고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점점 더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예전처럼 어떤 뭐 큰 공장을 세워서 뭘 하면은 제조업만 해서 그냥 만들어내면은 팔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하기가 쉬운 세상은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일상적인 그 소득 정도만 사업이 되다 보면은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건 전부 다 비용이고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제일 먼저 손을 댈 겁니다. 앞으로 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 무인화 시스템. 그러면서 점점 자리를 잃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그거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찰리 아빠가 치약 뚜껑을 만들던 사람이 치약 뚜껑을 만드는 자동화 기계를 배워서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바뀌어야 될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채널은 퇴직하신 분들이 시설 관리에 가는 그런 쪽이잖아요. 예. 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설도 AI가 대체할까요? 시설도 로봇이 와가지고 대신할까요? 시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일들,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 뭘까요? 네. 저는 가히 민원이라고 봅니다. 민원. 네. 여러분들 이제 시설 일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시설 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건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시설에서 가장 많은 일이 뭘까요? 뭐 전기 체크하는 거, 뭐 난방 잘 되나 공급하는 거, 또 뭐 있나요? 수도, 온수, 이게 주로 기계 전기고, 예. 소방, 그죠? 예. 소방도 요새 시설들이 소방 설비 시설들이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점점점 이렇게 자동화가 되어 가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업체가 가든지 아니면 그것도 AI를 쓸지는 모르겠는데 로봇을 쓸지도 모르겠는데 위험한 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거 다 떠나서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죠, 결국은? 음, 사람이 사는데 거주하는데 필요한 것들.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요구하고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시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요? 민원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민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시설에 기술이 있고 막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죠? 네,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태도, 받아들이는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감정.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감정 노동에 그런 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AI가 요새 뭐
그 무슨 로봇들도 있고 막 그러죠. 얼굴 표정이 뭐 감정을 드러내는 표정이 보이고 뭐 이러는데 과연 로봇과 AI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공감.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감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우리 어벤져스라는 영화 그 뭐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런데 보면은 비전이라는 슈퍼봇이 나오는데 얘가 요리를 하려니까 맛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보고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자기가 그 맛을 보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게 그때 보이더라고요. 아, 공감이란 거는 참 로봇이 하기 힘든 거겠구나. 결국 민원은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시설 관리 쪽은 이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 그냥 사시는 동안 어느 정도 급여 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시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사실 이 간단한 논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돌아왔지만 예, 많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요새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에 그 AI와 그 자동화 그리고 무인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직장을 잃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자식 세대는 진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그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시설 쪽에 마음 놓고 지원해도 된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자, 오늘 한 얘기는 진짜 철저히 제 생각이에요. 네, 이러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시설 관리? 그것도 AI로 바뀔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누군가가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저도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참고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자 올렸으니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은 지금은 갑자기 끊겼는데 또 그 사이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네, 끊겼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바로 또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ksjun3610 네이버닷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사설 관리된다. 네.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책을 썼어요. 전자책은 인터넷만 연결되는 기기면 무엇이든지 읽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 좋게 해놨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 카페에서 저한테 카페라떼 한 잔 사주시면서 보시면 딱 되는. 그렇다고 내용이 뭐 시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정말 체계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 해가지고 집약을 해서 썼기 때문에 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감 잡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대부분 시설 관리에서 관리해. 야, 그러니까 시설 관리에서 뭐하니?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해. 뭐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뭘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제가 쭉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신청을 하시되 신청 방법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신청하시되 제가 요새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한테 무슨 알림이 오거나 이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보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릴 건데 주로 평일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신청을 하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조금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지금 몸이 한계인데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지금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전기기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까지 하면서 지금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답변, 좋은 정보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한 2025년 되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지금 아직까지면 좀 새해에 이제 결심들을 했을 건데 잘 지켜나가는 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